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앞부분 했고 오늘은 이제 49페이지 보세요. 교재 49페이지. 자, 이제 어디 정도 할 거냐면 오늘 하는 게 우리가 체계도 큰 거 우리 체계도 있잖아요. 체계도 보면 전체 내용 중에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거 하려면 제일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는 무슨 도시로 만들 거냐 개발계획을 짜야 돼.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사람을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있던 거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용계, 기, 도, 지, 도, 복, 입 할 때 용계, 기, 도가 여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에요. 근데 정식 명칭이 도시개발사업 절차법인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절차법이잖아. 그래서 아마 공시법하고 공법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시법도 절차법이고 등기하는 절차법이잖아. 그럼 등기는 등기관한테 신청을 하면 각하되는 사유가 뭐다 이런 거 하나씩 배우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네 마음대로 땅 정해서 막 개발하면 우후죽순으로 중구난방으로 된다.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한 바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규제할 거니까 그러면 한 개의 도시에서 특정한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구역 지정하면서 여기는 주거단지로 만들 건지 산업단지로 만들 건지 이걸 동시에 구역을 계획 짜면서 구역을 지정해라. 그래서 이걸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했고 혹시 국장이 지정하는 거는 국중공둘촌에서 이거는 단독 문제로 나오니까 지정권자 중에 국장이 지정한 사유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여기 개발계획에서 야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할 거냐 시행자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 방식도 정해야 돼요. 그럼 시행 방식이 한꺼번에 다 사버리는 방식이 뭐예요? 수용 방식 대규모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땅으로 교환해줘. 땅값이 너무 비싸면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땅으로 돌려주겠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근데 수용이 보통 5년 정도 걸려요. 그냥 사가지고 밀면 되니까. 근데 환지는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땅을 나중에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현재 몇 평인데 몇 평으로 돌려주겠다. 한 명 한 명 다 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와서 얘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려. 10년. 수용은 몇 년? 5년. 그럼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가 도시개발에서 걸리는 시간인데 그러면 여기 시행자 정해놓고 시행 방식도 정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개발계획에서 시행자 정했으면 시행자가 요 개발계획을 짜신 분이 아까 누구였죠? 지정권자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요거 인가 때려주시면 할게요. 그럼 인가권자는 말 안 해도 누구겠네? 지정권자예요. 이 법은 전부 다 시행자는 이분한테 가서 충성해야 돼. 그러면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땅값이 좀 싸면 저렴하고 한건에 사버리겠다가 무슨 방식이고 수용해가지고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라. 그래서 준공검사한 다음에 공사 진짜 끝났어요 라고 공고를 오늘 3시에 했어. 공사 완료 공고 3시에 하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시 55분, 59분 삐 하면 땡 치는 순간이 그날 공고가 끝나는 날이라고 해요. 그럼 끝나는 순간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요 1초 딱 되는 날이 무슨 날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럼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럼 개발구역은 없어져야 돼. 그 없어지는 거를 이걸 개발구역은 해제된다란 말 써요. 그럼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구역은 뭐 되고? 해제. 근데 환지 방식은 야 A야 너 102번지 땅 줄게. B 너 202번지 땅 줄게. 이거 하나하나 다 짜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 다 짜야 돼요. 이거 짜서 인가를 받은 순간 인지 착수하고 완료되면 공사 끝났으니까 니들 와서 니네들 땅 좀 한번 봐라 라고 본 다음에 제대로 안 됐으면 의견 제시해. 너 의견 반영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졌는지 준공공사 받을게. 그럼 준공공사가 났어. 준공공사가 나면 이제 공사 완료 진짜 끝났어요 라고 알리는 공사 완료고요. 여기는 공사 완료는 됐는데 너희들 땅 와서 보고 내가 의견 반영하겠다.
같은 공사 완료라고 해도 절차가 다른 거야. 얘는 진짜 끝났다고 지금 현재 끝났는데 니네들 확인 한번 해봐라는 공사 완료 공고예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됐으면 이제 애들 나가 있을 거니까 애야 너 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환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처분하겠다 해서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그래요.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너무 기니까 그냥 환지 처분했다 합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뭔 처분? 환지 처분. 그럼 이 공고를 오늘 3시에 했어요. 3시에 하면 3시에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날 밤 삥 돌아서 땡 치면서 무슨 날 되는 거예요? 다음날. 그럼 다음날부터는 개발구역 해제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 날도 다음날인데 얘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지된다. 얘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해지된다. 요게 단어로 이제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듣자마자 무슨 방식으로 했다 이것도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해지됐어요 라고 하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지됐어요 그러면 환지 방식이야. 그 정도 구분하는 거 정도는 해야죠.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이거 혼용 방식이니까 별도로 두 개 나눠서 하면 된다. 요 형태인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야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돼.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 요건이 있었고요. 최소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이 30만. 초등학교 4차로가 동시에 있으면 10만. 그 요건에 맞으면 지정해 줄 거야. 지정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 지역하고 뭘로 본댔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시간에 이거 했어. 그럼 이거 지정된 거로 보는데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였던 지역은 의지할 필요 없다. 걔는 의지 안 하겠다. 근데 여기 도시적으로 봤는데 용도지역이 이게 종전에 농림지역이었어. 농림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었으면 무슨 계획으로 원래 바꿔야 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럼 언제 발생했지? 지정되면 고시한 때야. 근데 얘는 지금 사업하지도 않고 구역만 지정해서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정되면 지금 못 그리니까 사업 시행 끝날 때까지 그리겠다. 특례예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하고 실시 계획하고 환지 계획 중에서 계획이 3개 나와. 개발법에서. 그중에 방향 잡는 계획은 뭐고? 개발 계획.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실시 계획. 소유권 배분에 관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고 건축 계획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실시 계획. 그럼 실시 계획에 뭐를 포함해라? 지구 단위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고 맨날 보셔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원래 몇 년 안에 짜야 되죠? 3년. 그럼 실시 계획도. 그럼 얘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했다. 할 마음 없는 거죠? 그럼 구역 지정한 거 없어지고 지구 단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를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당해 지역은 구역은 해제된다. 근데 얘는 완료돼서 해제된 게 아니라 얘는 완료돼서 해제된 거잖아. 근데 얘는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종전 용도로 다시 뭐 해야 돼? 환원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요 구쟁이 나오는 거야. 요 상태로 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계획이 3개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 잡는 게 개발 계획. 개발 계획에서 시행자 정해주면 시행자가 짜는 구체적 사업 계획은 실시 계획. 실시 계획에서 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실시 계획에서 수용 방식은 그냥 착수하면 되는데 환지 방식은 어떻게 주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된다. 그게 뭐예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요때 공사 착수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중에 제일 중요한 계획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실시 계획이 제일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이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져요. 모든 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중요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야. 소유권 배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바꿀 때에는요. 조합이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면 조합은 총회라는 거를 개최하고 대의원회 개최하거든요. 그중에 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경미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면 저 3가지 계획 중에서 개발 계획하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건 반드시 총회 개최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유를 알면 암기도 잘 되는데 이유를 모르면 이게 왜 실시 계획은 없는 거야? 실시 계획은 사업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내겠다 이것만 있어. 그걸 누가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냐? 대의원에서 그냥 결정하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간다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오늘 파트하는 게 뭐야? 개발 계획을 차낸 거야.
지금 현재 이 전체 내용 중에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념 잡혔으니까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예, 순서대로 하면 여기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라.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짜는데 누가 짜요? 그러면 당연히 지정권자겠지. 예. 지정권자가 짜는데 얘가 플러스 표시가 돼 있잖아. 이거 동시에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짧게 많은 지역은 일단 지정부터 하고 2년 안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짜도 되는 지역이 있어. 그럼 얘는 수립할 게 많은 지역은 지정해놓고 몇 년을 주겠다. 2년. 그게 요게 수립식인데 원래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는 게 맞아요. 동시에 하는 건데 개발구역을 일단 지정한 후 1. 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아, 요거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 몇 년 주겠대 지금? 2년 주는 게 짧게 많은 지역이죠. 짧게 많은 지역은 잘 들어야 돼. 지난주에 제가 여기마저 개발하면 완전히 여기는 난개발돼서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된다, 시멘트화 되면 안 된다 했던 땅이 뭐였냐면 어느 녹지는 절대 개발 안 해요. 자연녹지 개발 안 한댔잖아. 어디 썼냐면 여기. 이거 할 때 보존 녹지는 개발을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개발 사업 못 해요. 그러면 주상공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을 하려고 한 땅이고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땅들이라 얘는 짧게 많지 않은데 여기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있죠? 얘네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라 짧게 되게 많은 애야.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라서. 그럼 얘네들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짜도 되겠네? 그럼 첫 번째가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얘는 한꺼번에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해요. 그럼 얘네들은 구역을 나중에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개발 계획 짜도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녹지 써 있어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여기 써 있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지. 일단은 미개발지라서 짧게 많다. 얘네들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짜도 되는 애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자 여기 정비 개발구역인데 이 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도 껴있고 상업지역도 껴있고 공업지역도 껴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전체의 30% 이하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주상공 다 더해서 30% 이하라는 얘기는 미개발지가 몇 프로 이상이다. 그러면 짧게 되게 많은 지역이네. 그래서 여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좋다. 그 다음에 국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뭐 했네? 협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혹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은 기억이 좀 벌써 몇 년 전이야? 십몇 년 전이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 전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에 2,500만 명이 몰려 살고 여기 부산하고 광주 이쪽에만 사람들이 몰려 살고 국가가 균형 있지 못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역마다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이제부터 개발을 할 때 여기 지역만 개발하지 말고 여기도 개발하고 여기도 개발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지역을 정해서 인구를 여기로 배분하는 거야. 배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막 나왔거든요.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때 우리나라 땅값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때 토지로 해가지고 돈 좀 벌었지 조금. 그때 경매 막 공매 막 한참 막 할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 왜 땅값이 많이 올랐냐? 여기저기 다 개발한다니까 땅값 다 올랐어요. 처음 듣지도 못하는 배 하면 어디지 배? 배 하면 또 어디야? 배 먹는 배. 나주의 혁신도시 만들면서 나주 땅값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예. 원주에다가 기업도시 만든대. 원주 땅값 다 올라갔고. 근데 요때 당시에 여기 지역들 개발해서 인구를 보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야 그러면 한전 있죠 한전. 한전은 한국전력이죠. 그럼 빚이잖아 빚. 우리나라 빚골 하면 어디예요? 빚골. 광주잖아. 그래서 광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광주가 너무 작아서 나주로 보냈어요. 나주에 들어간 그 기업이 뭐예요? 한국전력이 글로 들어갔어요. 또 관광공사 있죠. 관광공사.
관광공사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관광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관광공사가 어디 있어야 돼? 제주도 아니면 속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속초랑 제주도 보내버렸어요. 그때 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막 개발이 막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요때 당시에 요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처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은 일단 구역을 뭐 하고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자? 계획 짜자. 개발 계획 짜자. 그래서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은 뭐 한 땅? 협의한 땅. 여기 그 들어간 거야.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뭐 하면? 협의한 땅.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래 개발을 못하게 할 땅이라 얘네들은 협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 거야.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했다. 이 공모의 뜻이 뭐냐면 공모.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가 지지난주에 해운대 가서 술 먹었었거든요. 해운대 가서 수업 끝나고 이제 실무 끝나고 술 먹고 그저께 강남에서 술 먹었어요. 실무 끝나고 나서. 근데 둘 다 어디였냐면 오늘 통닭이었어. 여기서도 오늘 통닭이고 여기서도 오늘 통닭이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일산 가고 평촌 가고 평택 가고 분당 가면 그 신도시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거 좀 약간 그렇다. 이제는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구역을 미리 딱 지정해놓고 야 공모 좀 한번 해봐.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가 선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얘 계획 받았죠. 그럼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짜는 거잖아요. 개발 계획을 뭐 한 지역은 공모한 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5개 있죠. 이거는 일단 미개발지고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이야? 30%.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주거 지역이 50%다. 해당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틀렸죠?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여야 되는데 주거만 50%면 30% 이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여기서 문제를 낼 때 제일 편한 게 보존 녹지 넣는 거 아니면 이 숫자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보존 녹지는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주상공 한 개당 몇 프로를 본다? 10%. 다도에서 몇 프로 이하면? 30% 이하면 미개발지가 70% 이상으로 짧게 많으니까 얘네들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줄게? 그럼 2년 안에 개발 계획 짜야 되는데 안 짰어. 그럼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 해지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얘네가 뭘 짤 거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짤 때 요 개발계획 내용에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은 계획이 3개 있었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그중에 어느 계획이랑 거의 유사한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야. 응? 방향 잡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개발계획. 소유권 배분하는 거는 환지계획. 구체적 사업 계획은 실시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실시계획에 들어와야 돼? 개발계획에 들어와야 돼? 실시계획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내용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4개 쓴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넣어가지고 틀리게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지구 단위 없다 써놨잖아. 그 책 진짜 잘 쓰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1번부터 18번까지가 도시구 개발 사업 계획인데 자 봐요.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거는 뭐 그다지 많진 않고 1번부터 13번까지는 검은 색깔인데 1번부터 13번까지 자 검은 색깔인데 쭉 가다 보니까 14번, 15번, 16번, 17번은 무슨 색깔이네? 빨간 색깔이야. 그래서 요 14번하고 17번까지는 약간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그래서 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야, 구역 지정할 때 이름 뭐로 할 거야? 명칭, 위치, 면적, 무슨 목적으로 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야? 둘 이상으로 만약에 분할한다 그러면 너무 크면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거든요. 분할 시행도 가능하고 이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면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 구역 지정하면서 계획 짤 수 있어. 그리고 시행자 누구로 정할 거냐? 아까 시행 방식 정할 때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혼용 방식 중에서 이 2가지 중에 어느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끄러워요? 환지. 그리고 수용 방식은 5년, 환지는 대략 10년. 그러니까 얘는 시끄럽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하지 마. 그래서 무슨 계획 짜고 있죠 지금?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미리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돼요. 무슨 방식 할 때만? 환지 방식 할 때. 그때 좀 이따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인구를 얼마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토지 용객, 그럼 인구가 30만이 들어오면 주거 용지 얼마, 사업 용지 얼마, 토지 용객 나와야죠. 그리고 인구 들어올 거니까 교통 처리, 환경 보전에 관한 거, 보건 의료에 관한 거, 기반 시설에 관한 거, 재원 조달에 관한 거 다 짤 건데 여기까지는 동시에 짜도 되는데 이 14번에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설치에 필요한 여기 뭐 있어요? 자 봐. 여기가 개발구역인데 요 안에 기반시설하고 요 바깥에 기반시설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요 설치하는 비용을 구역 지정하면서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지정해 놓고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 얘는 내용이 아주 세부적이라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포함해도 되는 거 뭐? 비용. 그다음에 수용 대상하고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가 어떤 토지고 어떤 건물이고 그 안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뭐가 있고 강화권, 어업권 있어. 잘 봐요. 요 땅은 수용할 땅. 이건 일부를 좀 사용할 땅. 이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와야 되거든요. 구역 지정하면서 이걸 짤 수가 없어요. 구역 지정하면서 이거 수용 사용하면서 어떻게 비용 계산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기타 권리 세부 목록은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다음에 요거 임대주택 건설을 들릴 때 여기 세입자라고 보이죠. 세입자라는 거는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질 거면 세입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구역 지정하면서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못 짜요. 지정해놓고 나중에 짜도 돼. 그리고 순환개발이 뭐냐면 이거 큰 개발은 109, 209 나눠서 여기 먼저 진행하고 애들 나가 있다가 완료되면 들어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순환개발이에요. 근데 이걸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짜기가 곤란해서 얘 13, 14, 15, 16, 17의 공통사항이 뭐예요? 그러면 얘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이니까 동시에 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동시에 못 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내용 중에 동시에 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같이 짜야 되는데 얘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사유가 있대. 아까 그 바깥의 지역에 기반을 설치할 때 뭐 관련된 거? 비용. 그다음에 수용 사용 대상 아주 세부 목록 아주 세부적인 거죠. 세입자 관련된 거, 순환개발 관련된 거는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요. 여기 있는 거 4개 쓴 다음에 그중에 뭐 3번에 세입자를 넣어. 그다음에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찾으면 세입자 찾아야 돼요. 아니면 얘 4가지 써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 집어넣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요 4개 지우고 하나 집어넣은 거 찾는 거야. 결론은 18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 4개만 기억하면 돼. 4개.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좀 빨리 해야 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또 해봐.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빨리 해봐.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비용, 시오라고 그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에요. 그러면 시오자 들어간 것들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거다. 그냥 동시에 짜기 곤란하니까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시행 방식 정할 때 어느 게 좀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이 좀 시끄러우니까 애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나중에 나 안 나가 못 나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애들 나오니까 사전에 동의를 좀 얻고 시작하자. 사전에 동의를 얻고 시작하려면 이렇게 환지 방식 미리 동의 얻어. 그래서 여기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러면 개발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미리 얻자. 단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조합인 경우는 동의 안 얻는데 왜 안 얻냐 물어볼게요. 면적 3분의 2랑 총수 2분의 1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은 항상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토지를 미는 게 주 대상이에요? 건물을 미는 게 주 대상이에요? 응?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자, 농림지역 가가지고 밀어. 뭘 밀어 주로? 땅 밀죠. 주로 뭘 미는 거야? 그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사업이지 건물 정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건물 정리하는 건 정비 사업이야.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정비 사업이고 얘는 토지를 미는 거다 보니까 토지의 면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겠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야. 200명.
자, 200명이면 여기서 찬성을 199명이 사업하겠다고 찬성했고 한 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 사업해야 돼 하면 안 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야 총수 야 199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199명이야. 얘가 199명이고 얘가 한 명인 거야. 그러면 199명이 하자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그래서 동의권이 면적도 맞고 총수도 맞아야 한다 해서 동의권이 면적 총수가 같이 나온 거야. 그럼 최소한 면적은 3분의 1을 갖자. 면적 얼마? 3분의 2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절반은 돼야 돼. 총수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개발법은 끝날 때까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면상이라고 그래. 면적 3분의 2. 총 맞았니? 2분의 1. 총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동시 충족인데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무슨 방식이 시끄럽다고 그랬죠? 환지 방식 시끄러우니까 미리 동의 얻어와.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지 된다. 그랬는데 조합이 안 돼. 그럼 조합은 이미 이 동의 얻잖아. 그럼 조합은 동의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럼 조합은 총회에서 찬성이 됐기 때문에 동의 안 얻는다. 그리고 국가지자체는 사업이 진행이 빨라요. 얘네들은. 빠르니까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환지 방식 할 때 동의 안 얻는 애 누구야? 그럼 국지조는 동의 안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지조는 동의 안 얻어요. 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이 10만 밖에 안 되면 운동장 10개니까 뭐 주거 기능만 딱 넣어도 끝나는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면 이거 평수로 100만 평이에요. 1만 제곱미터가 운동장 1개거든요. 그러면 330개 운동장이 되는 거야. 크잖아. 여기다 주거 기능만 딸랑 넣으면 유령도시 됩니다. 여기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위락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복합적으로 이루어져라 해서 복합 기능 갖는 도시 만드세요. 그럼 얼마 이상? 330만 이상. 저 숫자 언급 잘하는 숫자예요. 숫자는 저랑 따로 외울 건데 일단 330만 이상일 경우에는 무슨 기능 갖는 도시 만드세요? 복합 기능. 요게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시험에 언급하는 것들이에요. 그중에 환지 방식 동의요건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는 2분의 1. 동의를 얻어라. 그런데 얻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잘 봐봐요. 한 사람이 땅을 3개를 갖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땅이 몇 개야? 3개. 이 사람한테 3명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아요? 1개 동의 얻어야 돼. 그걸 법에서 기준을 안 주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거를 C하고 D가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C, D가 공유하면 2명 동의 얻어야 돼. 대표자 1명 얻어야 돼. 그럼 이 공유가 1000명이면 어떻게 할 거야? 1000명이 공유하면 그 땅 한 평을 1000명이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공유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0.1제곱미터씩. 그럼 이런 경우는 한 개 땅에 대표자 1명만 있어야 돼. 그래서 공유할 때는 대표자 1명 동의 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법에서 정해준 게 환지 방식 할 때 요 동의 받을 때 기준 해가지고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 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러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단 아까 국지조는 동의 얻어 안 얻어? 국지조는 제외했었죠. 그럼 얘네가 동의 얻을 때 그림이 자, 만약에 여기 개발구역인데 땅을 한 사람이 3개 갖고 있어. 그럼 필지수의 관계 이시 없이 한 사람 동의 얻어요. 그래서 필지 소유 1인이 다수 필지를 갖고 있더라도 몇 명으로 본다? 1명. 그걸 법조문에 어떻게 써놨냐면 1필지 토지 소유권을 1인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그러니까 3개 땅을 갖고 있어도 3개 얻어요? 1개 얻어?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사람 1인으로 볼 것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한대. 그럼 한 개 땅을 여러 명이 공유해. 3명이 공유하죠. 그럼 3명 동의 얻어야 돼. 대표자 1명이야. 대표자 1명 얻으래.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데 문제가 잘 봐요. 얘네들도 땅 공유하고 있죠. 근데 이거 집합 건물 있지.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소유권자가 6명이죠. 그럼 얘네들이 땅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1명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웃긴 거잖아. 그럼 이때는 6명 얻어야 돼요. 각각. 집합 건물일 때는 각각. 그래서 여기 원래는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인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잖아요. 구분 소유자는 동의를 어떻게 해야 돼? 각각. 그래서 여기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봐서 얘는 6명 동의 얻어야 돼요. 얘는 1명 동의 얻으면 되고 얘도 1명 동의 얻으면 돼. 근데 여기 국공유지라고 있어. 여기가 개발구역인데 개발구역에 사유지도 있고 사유지. 근데 여기 국유지, 공유지가 있어. 그러면 사유지 먼저 얻을까? 국공유지 먼저 얻을까? 그죠? 국공유지 먼저 얻었는데 사유지 안 얻으면 동의 괜히 해준 거잖아. 그래서 사유지 토지 소유자 동의 먼저 얻은 후에 1명, 2명이 모질란데 그럼 국공유지 소유자한테 가면 동의해 줍니다. 그럼 국공유지도 동의 얻으란 얘기예요? 얻지 말란 얘기예요? 얻어야 돼. 그래서 국공유지도 동의 얻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국공유지도 사유토지 동의 요건 먼저 얻은 후에 만약에 미달이 됐다? 그럼 국공유지 관리청 찾아가면 얘한테 동의 받는 거야. 그럼 국공유지도 동의 전체 땅에서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서 얻어야 돼? 제외하고 얻어야 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 포함해서 동의 얻으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국토개혁법 공부할 때 국공유지 제외하고 동의 얻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개발법은 포함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고 그래요. 따라봐.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 국공유지 관련해서 국토개혁법에서는 국공유지 뭐야? 제외인데 개발법은 포함.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기억해둬야 돼. 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해서 동의 얻어요. 근데 뭐부터 먼저 얻고? 사유지. 사유지를 얻고도 부족하면 국공유지 얻어라. 근데 국토개혁법에서 그 수용할 때는 국공유지 빼고 야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대는 뭐라? 개포동. 국제대학교가 원래 평택에 있거든요. 국제대학교 아세요?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국제대학교 평택에 있어요. 평택에 뭐 그 넘어간 데 있는데 개포동에 있다고 기억하라고. 단어 하나만 기억해도 됐고 그다음에 하나 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그럼 틀린 거죠. 포함을 제외로 내서 틀리게 한다고. 지금 제가 하는 거 이따가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나와서 저 새끼가 외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느껴야 돼. 하나만 더 할게요. 요 4번이 해석하기가 제일 힘들어. 4번 해석하는 사람 이거 잘하면 그걸 되게 잘 읽는 사람인데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는 경우다. 그러면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A하고 B가 갖고 있어요. 이 땅은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고 여기 땅도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2명 얻어야 돼? 1명 얻어야 돼? 4명 얻어야 돼? 잘 들어요? 여기 땅을 공유하면 대표자 1명이죠. 그럼 만약에 A야. A하고 B 중에 같이 공유하죠. 대표자가 뭐 A야. 그럼 A가 땅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2개 갖고 있어도 1개. 그래서 1인으로 본다. 하게 되죠.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토지 소유자로 본다. 숫자 셀 때. 아까 면적 3분의 2 총수 얼마? 이분의 총수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지 총수를 계산한다고. 그 다음에 5, 6, 7은요. 그래서 키워드가 전이란 단어랑 기존이란 단어거든요. 전하고 기존인데 기존에 동의를 얻어놨는데 중간에 개발계획에 변경이 생겼어요. 변경이 생겨서 숫자가 늘어난 거야. 그러면 다시 동의 얻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랑 변경된 거 있으면 이 변경돼서 늘어난 숫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존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동의자 수를 써야지 소유자 수가 막 분할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갑자기 20명이 늘어났어. 그러면 2분의 1 동의 얻으라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2분의 1이 안 돼. 그럼 또 동의 얻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법에다 아예 써놓은 게 공람 공고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공람 공고한 날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럼 늘어나면 늘어난 수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는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래. 그러니까 늘어나더라도 기존 거를 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 더.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요청 받기 전에 자 제가 만약에 동의를 했는데 뭔가를 개발계획을 변경할 거래. 그럼 전에 철회를 하는 게 맞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후에 철회해야 돼? 전에 철회해야 돼. 그래서 전에 철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 그럼 후에는 철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철회하면 동의자 수 빼겠다. 근데 후에 하면 안 된다. 개발구역 지정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중간에 늘어났어. 그러면
요거 개발계획 변경 요청 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 변경됐어. 그럼 이거 항상 기존 거로 가야 돼요? 바뀐 거로 가야 돼?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결론은 키워드가 이거네. 전이라는 단어 있죠. 바뀌면은 기존 거 변경된 거. 여기서 변경된으로 시험이 내요. 기존 동의자 수야. 그리고 아까 국공유지부터 일단 여기서 아까 제가 국공유지 먼저 얻으랬어요. 사유토지 먼저 얻으랬어요. 그럼 국공유지 일단 빼고 사유토지 면적 소유자에게 동의요건을 받아놨어. 근데 부족해. 법정 요건 부족해. 그럼 그때는 누구 받아라?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얻어라. 그럼 국공유지도 포함해서 얻으란 얘기예요? 국공유지 빼란 얘기예요? 포함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인데 국토개법에서는 제외로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국제대 어디 있다고요? 평택 아니라고 그랬어? 어디 있다고? 개포동. 그거만 아시면 돼요. 이게 개발구역 지정할 때 동의자수 산정 기준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좀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69페이지. 169페이지에 가면 확인 문제라고 있을 건데 이게 따끈따끈해요. 35회 문제면은 언제 문제야 이거? 정리 문제잖아. 3개월 전 문제예요. 방금 전에 한 거 갖고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자,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선지 방식은 개발계획 짤 때 미리 면적 3분의 2와 그들이 가진 땅 3분의 2와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얻어와라. 그럼 동의자수 산정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한 사람이 10개 땅을 갖고 있어도 몇 명으로? 1명. 10명이 하나를 공유해도 1명. 근데 요게 공유할 때 집합 건물인 거야. 그럼 그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 그리고 전하고 기존이라는 단어 교환했죠. 만약에 내가 처리를 할 때 뭔가가 신청되기 전에 처리해야 돼? 후에 처리해야 돼? 전에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동의자 수 산정이 바뀌었어. 그럼 기존 거로 가야 돼요? 변경된 거로 가야 돼? 기존 거. 그걸 가지고 낸 건데 그중에 옳은 거 찾으래요. 환지 방식이 시끄러운데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다. 옳은 거 찾아봐라. 1. 도시개발구역 면적 산정할 때 아까 국공유지 개포동 개발법은 국공유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라 했잖아. 틀렸다. 2번 1인이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한 사람이 10개를 단독 소유했어. 그럼 이거는 대표자하고 뭐 그냥 하나죠. 필지수 관계 없이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맞죠? 답이네. 작년에 시험 봤어야 되는데. 2번 답이네. 3번 둘 이상의 필지 소유자가 공유자가 동일하대. 아까 두 개의 필지인데 공유자가 같아. 그럼 얘 한 명 같은 놈이니까 한 명 몇 인으로? 각각이 아니라 1인이잖아. 각각이 아니라 몇 인? 1인. 1인을 봐야지. 각각이 아니라. 1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하나를 10명이 공유한답니다. 그러면 요게 무슨 건물이네? 집합 건물일 때는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를 받은 대표 한 명이에요. 구분 소유자면은 각각이야. 얘 여부 관계없이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라면 1인이 아니라 뭐야? 각각이다. 둘 다 썼네.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된 걸로 가야 돼요? 기존 거로 가야 돼? 근데 변경된이 아니라 기존.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 기준 해야지.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네. 이 문제가 이걸 갖고 낸 거예요. 이거 그때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여기 처음 기포 처음 강의할 때 이거 했었었는데 그냥 왔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림에서 기억할 거가 제일 잘 나오는 게 국공유지 포함합니까? 네.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대표자예요. 그 공유할 때는 대표자 한 명인데 이거 문제 생겼다. 무슨 건물? 집합 건물일 때는 구분 소유자 뭐? 각각. 그래서 얘 이렇게도 내고요. 몇 명이냐라는 걸 숫자 세봐 이것도 냈었어요. 그 관련된 거 기출문제 나중에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51페이지. 자, 이번에는 개발구역 해제도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실효란 말이 나오면 공법은 전부 다 무슨 날이야? 해당한 날에 다음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기산일이 땡 치면서 모든 거 사라져야 되니까
다음 날부터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해제된 거로 보는 거야. 근데 아까 완료로 해제되는 게 있었고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는 게 있었거든요. 자, 이제 봐. 해지 사유가 5가지인데 완료돼서 해제되는 게 2개인데 거기 들어보세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되는 거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되는 거? 환지 방식.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수용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 방식. 이거는 뭐 돼서 해제된 거예요? 완료됐을 때는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근데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하는데 원래 동시에 하는 거잖아. 근데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 지정 후 수립하는 경우는 이거는 수립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 지정과 동시에 짰을 때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얘 몇 년 내 인가 신청해야지?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짧게 많은 지역은 많은 지역, 아까 미개발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 국가균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위원장 뭐 한 땅, 협의한 땅, 개발계획 뭐 한 땅, 공모한 땅. 이거. 네가 언제 했냐고? 했는데. 이거. 구역 지원 후에 개발계획 수립 가능한 지역 미개발지라 해서 아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이하? 30%. 국장이 중행정위원장과 뭐 한 땅? 협의.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은 짧게 많아서 구역 지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수 있다며. 근데 공법에서 개발남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숫자가 있는데 개발하면 2년 개발 했잖아.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시식의 인가 시정을 3년 안에 안 하잖아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근데 요 2년하고 요 3년이 짧게 많아가지고 2년, 3년 준 거거든요. 근데 330만 이상이면 진짜 땅 크잖아, 이거. 2년, 3년으로 안 되니까 몇 년 주겠다. 5년.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 5년, 330만 이상이면 5년이라는 얘기는 이게 330만 이상이면은 이거 5년으로 둘 다 바꾸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봐봐. 얘 하나, 둘, 셋 있었죠? 얘는 완료돼서 해제된 거 아니죠? 그럼 아까 구역 지정되자마자 야, 이거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농림지역이었어. 그럼 얘 도시지역은 종전 용도로 뭐 해야죠? 환원화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은 폐지돼야 되잖아. 그래서 법조문에 어떻게 써있냐면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던 게 해제돼서 의제돼서 없어지면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용도지역 아까 도시적으로 바뀐 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던 거는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얘는 환원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완료돼가지고 해제되면 그러하지. 그래서 완료로 해제가 됐을 때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이제 단독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해지 사유는 5개인데 완료돼서 해제되는 거 2개는 종전 용도 환원 안 하고 사업하기 전에 해제되는 거.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짰어.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시시계 인가시정을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시시. 3년 안에 인가시정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고 짧게 많은 지역은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죠. 그게 몇 년 줘요?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3년. 요거 그날에 다음날 해제되는 거야. 다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뀐다고 이게. 그거예요. 얘는 완료되기 전에 해제된 거잖아. 그럼 걔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로 의제됐던 거 종전 용도로 환원하고 지구 단위기 폐지된 걸 보겠다. 요게 시험에서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됐죠 이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행자 관련된 거 중에서 요거 잘 나오는데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많은데 국가 지자체도 사업할 수 있고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 지방공사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성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줄여서 공공시행자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설립한 조합, 수도권에 있다가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얘는 공공성 있는 애 아니죠. 얘네들을 민간부문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럼 민간하고 공공이 출자를 같이 했는데 공공이 50%를 넘게 출자를 했다. 그럼 걔는 공공으로 가고요. 민간이 출자가 50% 넘었다. 그럼 얘 민간으로 가. 그래서 공동출자법인은 몇 프로를 기준으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해서 박쥐라고 그래요. 예. 그럼 얘네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인데 누가 지정한다고? 지정권자가 지정해줬는데 그럼 얘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정해줬더니 얘네가 사업을 안 하네. 그럼 안 하면 시행자를 뭐 해야 돼요? 지정해줬더니 안 하고 있어요. 너 안 나와? 너 나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변경. 그래서 이걸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해요. 얘를 이분이 얘네들을 지정했는데 이거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어? 그럼 시행자를 뭐 하겠다? 변경하겠다. 이게 오지선다로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저 4개 쓴 다음에 딴 거 하나 집어넣고 틀리게 하는 건데 일단은 공법에서 권한을 줬는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걸 미착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착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법은 10cm 안에 콤파스 이렇게 돌리잖아. 무조건 숫자 2년 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착수 나오면 무조건 몇 년? 근데 2년이 아닌 게 5년짜리가 2개, 1년짜리가 1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외우면 되니까 그 28개를 외우는 게 맞아? 3개를 외우는 게 맞아? 3개 외우자고. 그래서 미착수 나오면은 대부분 다 2년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다 밀어버리고 나중에 3개 외울 거라고. 그래서 따라봐요. 미착수. 몇 년? 미착수 나면 몇 년? 2년. 그래서 옛날에 미친년 2년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착수 2년이라고 그래요. 미착수 2년. 씨. 나 욕한 거 아닌데? 미착수 2년이라고 했잖아, 내가. 미착수 나오면 몇 년이에요? 2년. 시식에 인가 받았는데 2년 동안 착수 안 했어? 야, 바꿔. 시행자 바꿔. 시행자 지정을 해줬더니 시식 인가를 받았는데 이게 뭐 됐네? 취소돼 버리면 사업 못 하죠. 그러면 야, 너 하지 말고 다른 해. 시행자 변경하겠다. 근데 시행자를 지정했던데 얘가 갑자기 부도 났어요. 돈 떨어진 거야. 돈 떨어지면 못 하죠. 시행자 뭐 해야 돼? 변경. 부도 파산되면 시행자 사업 시행 불가능하니까 부도 파산되면 변경해라. 그리고 요 4번이 헷갈리는데 4번이 뭐냐면 혹시 요 시행자 중에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대. 그럼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여기가 100명 있어. 100명 있는데 니들이 사업해서 니들이 돈 먹어 그러면 얘네들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와서 나가세요 그러면 몇 살이니?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오는 건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토지 소유자. 걔네들이 뭐 설립을 하는데? 조합. 그래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원칙이 토지 소유자랑 조합을 원칙적으로 얘를 지정해요. 얘가. 얘를 지정한다고. 근데 얘를 지정해줬는데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얘네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뭐지? 시시계획. 시시계획은 몇 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면 구역이 해제돼 버려요. 그냥 다음날. 얘네들한테 줬더니 맨날 해제되는 거야. 안 되겠다. 야, 니네 1년만 줄 거야. 1년 동안 니네가 시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뭐 하겠다. 변경해서 다른 애가 2년 남은 기간 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소유자 조합인데 얘네들한테는 시시계획을 몇 년밖에 안 줘. 1년 안에 시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잖아요? 바꾸겠다고. 근데 네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쟁이 있었으면 내가 6개월은 봐주겠다. 그래서 여기 6월이야. 몇 년 6월? 1년 6월. 그래서 요거 4개를 쓴 다음에 다음 중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하잖아요. 5번에 천재지변 이렇게 나왔어요. 천재지변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재.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국중공들천이잖아요. 그 지문을 여기다 갖다 놓고 봤거든요. 봤어 내가 이거. 어디서 봤어? 헷갈리는 거야. 얘는 사유 아니잖아요. 시행자 변경 사유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 기억할게요. 미착수 몇 년? 2년. 돈 떨어진 거? 돈 떨어진 거? 돈 떨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부도파산. 써놨잖아요. 여기 부도파산이라고. 미착수 몇 년? 2년. 돈 떨어진 거. 시행자 지정 인가받은 거 원소? 취소. 그리고 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해줬더니 시식의 인가 시정을 얘네들한테 몇 년밖에 안 준다. 안 하면 시행자 바꾸겠다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인데 얘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사업하려면 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리는데 지자체 등이 하면 한 5년, 전문가니까 5년 만에 끝난대. 5년 만에 끝난대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지자체가 하는 게 빠르겠다. 지자체나 뭐 그래서 개발업자, 지정개발자 이런 애들 시행자로 지정하겠다. 신탁업자라든지. 그럼 이런 애들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얘네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시행자이긴 한데 우리보다는 쟤네가 빠를 것 같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땅 소유자들이에요, 지금. 땅 소유자인데 환지 방식으로 한대. 여러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수익이 10년 하면 2억 정도가 나와. 나는 이거가 더 낫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지자체들한테 맡기면 5년 만에 끝나서 1억 정도 나온대. 그럼 너희들이 동의를 하면 우리 판단하겠다. 그래서 나는 10년에 2억을 먹겠다. 있으세요? 이렇게 너무 없으면 10년에 3억 준대. 10년에 3억. 나 10년에 3억 하겠다. 2명, 3명, 4명. 나는 그래도 빨리 5년에 끝내고 1억 먹겠다. 지금 숫자가 더 많잖아. 안 된 사람 평생 그러고 살아라.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럼 일단 여기 동의할 때 면적 3분의 1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동의만 하면 넘어가는 거야. 절반이니까 면적 2분의 1, 총수도 2분의 1. 그래서 면적 2분의 1과 총수 2분의 1이 얘네가 만약에 지자체가 해주세요라고 동의하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하겠대요. 근데 여기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아까 제가 국공이 포함됐잖아요. 그거는 토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일 때고 이거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아니라 국가 등이 해주세요 한테 국가한테 동의 얻는 사람이 어딨어. 지자체 등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국공유지를 빼고 2분의 1, 2분의 1 동의하면 요거 지자체 등이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잖아. 그럼 얘네가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1년 안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자체 등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자를 누구로 해버리겠대? 지자체. 너희들이 분쟁이 있어서 못할지 모르니까 연장해주겠다. 몇 월? 6월. 그래서 이걸 1년 6월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이건 위에는 1년 6월이 실시계인가 시청이고 얘는 지정 신청이야. 네? 하나 더. 여기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인데 여기서 도시공백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 조그맣게 지정된 거야. 아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대. 그럼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거야. 조합이 하는 거야. 근데 사업하던 사람이 여기만 빼고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잖아. 그럼 기존에 사업하던 지자체가 한꺼번에 병행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병행이라는 건 지자체 등이 집행하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 그냥 지자체 등이 해버리겠다. 그래서 지자체 등 시행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이라고 그래요. 다시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가지 해당이 되면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지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대. 그럼 이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은 몇 년 걸린다고 대략? 10년. 근데 얘네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5년이면 끝난대. 동의하더라. 이미 하기로 한 거니까 면적 3분의 1 의미가 없죠. 절반이니까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하나 물어볼게요. 2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얼마죠? 그래서 1년 기억해.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2가 2야? 3. 1 더하기 2. 3. 3 더하기 3. 6. 그래서 6 기억해서 2분의 2분의 1, 6 병행. 2분의 2분의 1, 6 병행. 이건 무슨 사유라고요? 지자체 시행.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지자체 등 그러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6 병행 하고 내리셔야 돼. 대답 못하면 계속 올라가셔야 돼. 지자체 그러면 뭐라고?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이게 생각보다 쇠뇌가 되지 않으면 안 외워지는 거야. 헷갈려서. 네, 하나 보여줄게요. 요거 여기 어디일 것 같아? 지난주에 이거 보여줬나? 여기 어디라고 내가 해줬잖아요. 마곡지구라고 해줬잖아. 마곡지구 무슨 방식으로 했지?
수용 방식이에요. 막 지금 수용 방식으로 싹 밀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지은 거잖아. 상업 용지, 주택 용지 막 지었잖아. 그런 형태로 한 건데, 예. 나왔다. 어디였냐? 여기가 여기 있다. 혹시 일산 갈 때 보면은 덕은지구라고 있는데 덕은지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덕은지구인데 공법은 실무랑 항상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자, 여기 이쪽이 이제 강변북로거든요. 쭉 가다 보면은 남고양 IC가 있어요. 남고양 IC 있고 쭉 가다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자유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길인데 가다 보면은 중간에 여기 그 난지도 옛날에 그 공원 있죠. 난지도가 어딘지는 아세요? 알죠? 난지도 공원 가봤어요? 되게 잘 해놨잖아. 그 밑에 다 쓰레기 있어요. 그 묻어버린 거잖아. 근데 그 바로 옆에다가 여기 덕은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여기 묶은 다음에 싹 민 거야. 여기 덕은 고향 덕은 도시개발 구역 써 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니까 무슨 방식으로 했을까? 수용이겠지. 환지는 애들한테 돌려주니까 이거 단독주택이잖아요. 수용 방식이겠죠. 수용 방식인데 혹시 주택법 배울 때 주택법 아직 안 배운 사람은 오늘 알고 가세요. 주택법에 가면 공공사업으로 의해서 조성된 땅에 공동주택 지을 땅을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공익사업이죠. 공동주택 짓는 거지. 얘는 무슨 택지야? 공공택지야.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하면 공동주택 짓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네? 수용 방식만 공공택지지 단독주택 부지인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어하겠다라고 여기 공남공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물어볼게. 땅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어디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이 이때야. 공남공고. 2008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2008년 몇 월이야 이거? 4월 21일이네. 4월 21일 날 고양시장이 도시개발 사업 할 예정인데 이거 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정했네? 한국토지공사. 옛날에 한국토지공사고 주택공사 합치기 전에. 그럼 그때 LH공사 아니었을 때죠. 얘네를 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하네? 그럼 여기는 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무슨 방식으로 할 거니까 나는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은 뭘 받고 나간다. 수용 보상 받고 나간다라는 걸 알려준 게 공남공고일이에요. 요거 된다고 하니까 이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땅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건축하고 물건 사고 토토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미리 얘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겠다고 공람하는데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하네. 여기는 환지 방식이죠. 얘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가 고향 덕은지구인데 여기 지정된 거는 요 개발계획 이후에 2년 뒤에 지정했어요. 여기 언제라고 돼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땅값 올리게 해야 되잖아. 그럼 지정되기 전이죠. 그때 가가지고 건물 짓고 뭐 해야 된다고. 지정되고 나서는 못해요.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건데. 이런 애들 많았을까 적었을까?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지정일로부터 못하는 게 아니라 공람공고일부터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에는 이 공람공고일이 지정되면 요 2008년 4월 21일부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 옛날에 지정된 게 2년 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나무 심고 건물 짓고 형지 변경하고 이래서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겠다. 자, 봐봐. 지금 현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얘네가 전부 나갔다가 전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거 그럼 얘네들이 안 나가 쓰러져 자빠져 누워 막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돼요. 누가 와서 하면 그럼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 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 잘 나가요. 그래서 니들이 해라가 원칙이야. 니들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에요. 그래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을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 줬더니 이것들이 우리가 하면 10년 걸리는데 지자체가 하게 되면은 좀 빨리 끝날 수 있대. 그럼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면적 3분의 2가 필요 없죠, 이미. 그래서 얘는 그냥 절반 동의 얻어라 해서 얘네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야, 우리가 하면 10년 걸려서 2억이래, 3억이래. 근데 지자체한테 넘기면 5년에서 1억이래. 그럼 얘네들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치킨집에서 모인 거야. 치킨집에서 모여가지고 자, 오늘 중대한 결정이 있으니 맥주 한잔 하고 하시죠. 예, 딱. 그럼 일단 맥주 한 잔 시켰는데 안주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애는 후라이드 시켜라, 어떤 애는 간장치킨이다, 어떤 애는 양념치킨이다. 이거 여기서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게 뭐예요? 반반 치킨이야. 반반 치킨이니까 동의권이 어떻게 돼요? 반반, 2분의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2분의 2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나왔다고?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여기서 1년.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6 병해. 요거는 지자체 등 시행 사유가 된 거고 그다음에 요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못 하거나 안 하니까. 안 한다. 미착수. 2년. 시행자 지정 인가받은 게 취소. 돈 떨어진 거. 부도 파산. 전보를 환지 방식할 땐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얘네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안 주죠. 실시 계획을 3년을 주면 해제되니까 몇 년? 1년 안에 실시 인가시 안 하면 시행자 바꾸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월. 미착수 2년. 시행자 지정 인가받은 거 취소. 그다음에 돈 떨어진 거 부도 파산 되면 시행자 변경하죠. 예. 정부 환지 방식 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얘네들은 실시계 인가 신청 기간을 몇 년 준다. 1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바꾸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이렇게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시행자 변경 사유 다 맞았네. 예. 됐죠? 여기까지가 시행자 변경 사유라 이 두 페이지에서 자, 우리 아까 49, 40, 50, 51페이지에서 한 문제 반 정도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 반이면 할 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게 52페이지. 요 한 페이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손 장지질게. 그래서 그 52페이지 조합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조합은 잘 나오니까 요걸 잘해둬야 정비조합도 이해가 되고 주택조합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